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최근 며칠 전에요. 검찰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눈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김학의에게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을 소개한 건 연수원,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다. 이런 제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다루는데 이 문제의 변호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이 제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요, 이런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개한 게 이 변호사다. 이래서 이건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공방도 있고요. 또 이런 새로운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공방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당시에 동영상 문제까지 거론했는데 왜 임명이 강행됐느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투명하고 또 실질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확히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과거사위에서 방금 변호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또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수사 권고 대상에 대해서 몇몇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정했죠. 논란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또 어떤 인물은 왜 빠졌냐 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자초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했으면 여가 될 수도 있고 야가 될 수도 있고 누구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검찰, 경찰이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마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국민일보입니다. 내년에도 돈 풀어 성장 분배다. 500조 초수포 예산 짠다. 엄청나군요. 지난해 예산이 428조, 올해 예산은 469조인데요. 내년은요, 504조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30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에는 535조. 급격하게 예산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 확장적 재정 운영 불가피하다. 경기 부양,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건 너무 선거 의식해서 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일 평론가. 지금 다소 확장적 재정이 당연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거는 IMF나 국제기구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의 한계가 양극화나 이런 데서 왔다는 측면에서도 그걸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세트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가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트 플레이가 필요하냐면 산업이나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해도 그냥 마중물이 아니라 물만 붓고 그냥 낭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트 플레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SOC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 악화에 세수 축날 텐데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자유조선 비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내세우는 단체죠. 자유조선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해방 이후 자유조선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 20만 장을 한정 발급한다며 지난 17일부터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사진을 보면 최초라는 뜻의 영어 단어 제네시스의 첫 글자를 따서 G비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또 왼쪽 상단엔 자유조선 임시정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데요. 관심을 끌어 후원금을 모으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낙서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한 남성의 얼굴에 우스꽝스런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인데요. 지난 21일 부룬디 사법당국은 낙서를 한 10대 여학생 3명을 체포해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낙서와 비슷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낙서만으로 학생들이 구속될 이유는 없다며 당국에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안중근입니다. 어제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순국일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일본인 참석자들이 안의사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에 있는 한 절에선 안중근 추모비 안내판에 우길기가 붙어있는 모습이 발견됐는데요. 누군가 몰래 붙인 걸로 추정됩니다. 또 그동안 이 절엔 추모비를 철거하라는 협박 전화 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름 밑에 우길기라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군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